안녕하세요. 나락 컨트롤 연구소 유정식 수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들웨어의 통신 방식 중에 하나인 표준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OPC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OPC 통신은 산업 쪽에서 쓰이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좀 간단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웹사이트에 하나 접속을 했는데 OPC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그 OPC 재단입니다. 비영리 재단인데 OPC 표준에 대해서 제정하고 관리하는 이런 국제적인 그런 재단을 이야기하는데요. OPC 파운데이션이 여기에 보면 OPC란 무엇인가라고 여기 정의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한글로 바꿔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OPC는 산업 자동화 쪽에서 쓰이는 데이터 교환을 위한 상호 운용성 표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간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처음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이걸 만든 목적이 주로 이제 산업적에서는 PLC 컨트롤러 쓰는데 PLC에서는 모드버스나 프로피버스 등 요즘 프로피버스는 좀 나중에 나온 프로토콜이죠. 이제 이런 로우 레벨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데 장비랑 그러니까 이제 PLC라고 하는 컨트롤러랑 HMI라고 하는 스카다 시스템 이건 이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PLC는 필드에 있는 컨트롤러인데 요 사이의 통신은 모드버스입니다. 근데 HMI 장비에서 직접 모드버스를 처리하도록 구현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쉽게 HMI 쪽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또 이제 표준화한 거죠. 그래서 OPC 서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OPC 서버가 모드버스 통신이나 프로피버스 통신을 해서 이거를 OPC 프로토콜로 내줍니다. 그러면은 HMI나 스카다 시스템 업체에서는 OPC만 구현을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용도로 개발을 처음에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외로 요 HMI 만드는 업체에서 많이 OPC를 썼는데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나왔던 1996년에 나와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OPC가 사용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운영체제, 윈도우 운영체제로 제한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OLE 기반 통신 방식, 이 OLE 통신 방식이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통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을 OLE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OLE 통신 방식이 뭐냐면 윈도우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윈도우에 종속된 기술이거든요. OLE 통신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초기에 나온 이걸 이제 OLE 클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이 쓰이긴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OLE 클래식 방식은 OLE 기반의 이 OPC 클래식 통신 방식이 윈도우 운영체제가 점점 이제 윈도우 뭐 XP부터 시작해서 뭐 7, 10으로 오면서 점점 보안이 강화되면서 상당히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 디펜던트한 것도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그 OPC 통신에서는 UA를 지원하진 않고 클래식만 지원을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UA 사양을 지원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UA는 유니파이드 아키텍처라고 해서 통신 프로토콜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런 OLE 기반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OS 상에서 상대방 OPC 서버가 리눅스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이 안드로이드다. 뭐 이래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통신을 제공을 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도 향후에는 OPC UA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OPC 클래식 중에서도 OPC DA라고 하는 자 여기서 좀 잠깐 요걸 한번 볼까요? OPC 클래식 OPC 클래식에는 요런
종류가 있습니다. OPC 데이터 액세스, 알람 앤 이벤트, 히스토리컬 데이터 액세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 우리 미들웨어에서는 OPC DA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람 앤 이벤트라든지 이건 이력이죠. 이력 조회하는 기능은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요. OPC DA만 지원을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드리고 우리 OPC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모를 하기 위해서 데모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먼저 OPC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OPC 서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게 지금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가상 머신이거든요. 요거를 내려보면 이게 지금 가상 머신입니다. 그리고 요 바깥에 이게 이제 제 PC인데요. 요건 이제 제 PC창에서 돌아가는 가상 머신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거냐면 자 여기 OPC 통신 구성도 요걸 좀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PC는 앞서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보시면 요 박스를 보시죠. OPC 서버라는 PC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서버 또는 PC로 보시죠. OPC 서버 안에는 OPC 서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OPC 서버 소프트웨어는 뭐 캐베어라든지 이건 이제 미국 제품인데요. 캐베어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OPC 토크 뭐 등등 OPC 서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캐베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캐베어가 이제 외산 프로토콜들을 웬만한 프로토콜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OPC 서버로는 캐베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런 OPC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이 OPC 서버 소프트웨어가 장비들이랑 이제 여러 가지 통신 방식으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계측기나 장비나 타사 시스템이랑 이더넷이나 RS485 통신 프로토콜로 이 프로토콜은 다양하죠. 이 연결 방식은 이런 이더넷이나 RS485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OPC 터널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요거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얘기가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간단히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OPC 통신 방식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OLE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OLE 방식이 바로 이 DCOM이라고 하는 연결 방식이거든요. 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간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OPC 서버와 우리 미들웨어가 이 DCOM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여러 보안 관련된 그 기능들 때문에 통신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OPC 터널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연구소에서 만들었고요. OPC 터널러 프로그램은 OPC 서버랑 같은 머신에, 같은 PC에 깔립니다. 그래서 디컴 연결을 같은 PC에 깔리기 때문에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디컴 연결이라는 것이 다른 PC에서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 연결이 되게 어렵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같은 PC상에다 OPC 터널러를 설치를 하고 OPC 터널러와 우리 미들웨어 이제 우리 그 미들웨어가 설치되는 PC는 이제 네트워크상에 다른 곳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거기에는 미들웨어가 있고 OPC 어댑터라고 하는 뭐 백넷 어댑터, 모드버스 어댑터 이런 어댑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OPC 어댑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OPC 어댑터 프로그램은 직접 OPC 통신을 하는 게 아니고 OPC 터널러라고 하는 우리 회사 이 소프트웨어랑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OPC 서버가 설치되는 PC에다가 터널러 프로그램을 깔고 터널러 프로그램이랑 OPC 서버를 연결을 합니다. 세팅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우리 미들웨어가 깔리는 PC들에서는 OPC 어댑터들이 있는데 이 OPC 어댑터는 OPC 터널러랑 통신을 합니다. WCF라는 통신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요. WCF 중에서도 포트는 8099 포트를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여러 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PC 서버에다가 OPC 서버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에다가 OPC 터널러를 깔고
여기에 여러 대의 우리 그 미들웨어 서버들이, 미들웨어 PC들이 여러 대가 연결돼 가지고 요 하나만 깔면, 오피스 터널 하나만 깔면 데이터를 여러 군데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그 물리적인 PC에다가는요 OPC 서버를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캐베어에서 나온 시뮬레이션 서버고요. 실제 장비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서버인데 그냥 소프트웨어죠. 그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을 위한 이게 가상의 장비긴 하지만 실제 장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복잡하니까 보실 것 없고요. 이 어드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저기 오피스 터널러에서 이 어드레스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그 네임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태그 네임. 그래서 태그 네임을 보시고 나중에 이제 등록할 때 이 태그 네임을 주의 깊게 보시고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스캔 레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스캔 레이트. 스캔 레이트는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하나가 포인트 개념의 태그인데 OPC에서는 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그를 보시면 프로퍼티 중에 이 스캔 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스캔 레이트에 따라서 실제 장비랑 통신을 할 때 이게 이제 밀리세컨드입니다. 그래서 2000이면 2초 주기로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죠. 요걸 이게 다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세팅을 하는데 스캔 레이트를 뭐 어떤 건 2초, 어떤 건 100초 이럴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통일을 하죠. 2초든 3초든. 그런데 요 스캔 레이트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요 장비에서 요 장비가 있습니다. 요 장비에서 프로퍼티를 띄워서 여기 보시면 스캔 모드가 있는데요. 스캔 모드에서 주의하실 게 디폴트가 Respect Client Specified Scan Rat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얼만큼 빨리 땡겨가냐, 이 스캔 레이트를 무시하고 클라이언트에서 땡겨가는 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이거 설정을 안 하면 굉장히 빨리 땡겨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Respect Tag Specified Scan Rate로. 이건 뭐냐면은 여기 스캔 레이트를 지정을 뭐 2초로 했다 그러면 2초로만 주는 거예요. 2초로만. 클라이언트 쪽에서 얼마로 가져가든. 네. 여기서 클라이언트라는 건 잠깐 요걸 보시죠. 클라이언트가 OPC 서버 입장에서 클라이언트가 OPC 터널러입니다. OPC 터널러가 아무리 빨리 땡겨가려고 해도 OPC 서버는 아까 세팅한 스캔 레이트에 따라서만 그게 2초면 2초, 3초면 3초만로만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신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면 부하가 심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한 3초 정도, 웬만하면 요 스캔 레이트를 3초 정도로 하고 여기서 프로퍼티는 스캔 모드는 프로퍼티의 스캔 모드는 respect tag specified scan rate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OPC 서버 쪽에서는 요거 하나,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 모드가 아니고 실제 장비를 하더라도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OPC 이제 터널러, OPC 터널러가 OPC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이 OPC 터널러 세팅하는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요. OPC 터널러는 제 PC에 이렇게, 이건 수동으로 저 미들웨어 인스톨 패키지를 설치할 때 깔리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OPC 폴더 안에 터널러라고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OPC 터널러라는 거를 요 바깥에다가 꺼내 가지고요, 나라에 어디다 두든 상관은 없습니다. 나라 밑에다 두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나라 밑에 NMWS 밑에 터널러라고 여기다가 이제 그 압축을 풀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있고, 터널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설정해 줄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요 config 파일을 보시면 config 파일에서 요 OPC 서버에 이 터널러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OPC 서버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OPC 서버의 이름을 어떻게 정확하게 아느냐? 그거는 자 여기 보시면 OPC OPC 서버에 보시면 이렇게 보통 이거는 이제 캐베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웬만한 OPC 서버 업체들은 자기네 이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딱 띄워보면 제일 위쪽에 OPC 서버 이름이 있습니다. capserver.ex.v5 이게 버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거든요. 요 이름을 그대로 대소문자랑 점까지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아까 여기에다가 config 파일이 있었죠.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이건 지금 터널러의 설정 파일인데 터널러에서는 WCF로 데이터를 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WCF는 포트를 두 가지 방식으로 열어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는 고정된 포트니까 그냥 듣고만 잊어버리셔도 될 거예요. TCP, WCF TCP 포트로 내주고 8099 그리고 HTTP 포트로도 내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성능이 TCP가 좋기 때문에 8099 포트를 쓰고요. 이 두 가지 포트를 세팅을 해주고 오토 스타트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터널 프로그램이 기동이 되면 기동하자마자 자동으로 실행될 거냐, 뭐 OPC 서버랑 연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할 거냐라는 거를 세팅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현장에서 시운전할 때는 펄스로 넣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설치하고 이제 현장에다가 이제 배포할 적에는 트루로 놓는 게 좋죠. 그 다음에 IP 주소. IP 주소는 터널러 프로그램을 다른 PC에서 접속할 때 사용한 IP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건물 그러니까 서버마다 IP를 주잖아요. 물리적인 IP. 그 IP를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how 로그는 터널러 프로그램을 띄우면은 거기서 로그를 지금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true로 활성화할 거냐 말 거냐인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true를 했는데 다 이제 시운전이 끝나면 요거는 false로 해주시는 게 좋죠. 로그를 막 찍으면은 아무래도 부하 걸릴 테니까. 자, 그래서 요 config 파일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폴더에 OPC 아이템 리스트.csv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열어보시면 좀 타입은 형태는 좀 비슷한데요. 그 디바이스 어드레스. 자,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3개의 칼럼은 미들웨어로 올라가는 주소입니다. 관제점 형태로 올라가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미들웨어에 요 아까 OPC 서버를 보시면 요 태그 말씀드렸잖아요. 태그를 보시면 자 보시면 시뮬레이션 이그젬플스 밑에 펑션즈 밑에 나라 포인트 AO 있고요. 랜덤 1 유저 3 보이시죠? 요 계층적으로 점 찍고 해서 요게 이제 태그거든요. 요 태그 이름만 써주시면 안 되고요. 최상위 노드부터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 해서 계층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 태그 이름을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OPC 서버에서는 태그 이름을 확인하셔가지고 여기다 OPC 아이템 네임에다 적어주시는 거. 여기 스펠링 틀리시면 통신이 안 돼요. OPC 통신이. 요거 주의하시고요. 요거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3000번 디바이스에 AI 1로 올리겠다 얘를. 그러면은 뭐 그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A5로 올리겠다. 요거는 데이터의 속성에 맞게 올리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자 보시죠. OPC에서 보면은 요 어드레스 중에 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이게 더블이잖아요. A5니까 A5 더블. 그래서 A5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랜덤 1은 볼까요? 랜덤 1은 롱이지만 어차피 아나로그적인 숫자로 올리기 때문에 롱이든 플롯이든 요 데이터 타입이 컨티뉴어스하게 변하는 거는 아날로그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 3 볼까요? 이거 불리언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 따라 여기 타입도 맞춰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타입은 여기 그
OPC 서버에 있는 타입을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디바이스 어드레스랑 포인터 어드레스는 그거는 이제 미들웨어에다가 올리실 때 계획을 하시면 돼요. 디바이스를 뭐 3000 몇 개까지는 100개는 3000에다 두고 그 다음에 3001번에다가 또 100개 두고 이렇게 쪼개셔도 되고 하나에다 다 몰아넣으면 아무래도 좀 성능이 떨어지니까 최대한 500개는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어드레스는 그냥 임으로 할당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해주시고요. 스케일 옵셋은 올라오는 데이터에다 스케일 옵셋을 곱하는 겁니다. 곱하고 더하고. 데이터 타입은 아날로그면은 플롯이고 여기 더블로 돼 있더라도 그냥 플롯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바이너리는 비트입니다. 자, 그리고 타입이 몇 가지가 있죠. 플롯이냐, 워드냐, 비트냐. 그리고 거의 없는데 멀티 스테이트인 경우 있어요. 멀티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롱이나 뭐 이런 걸로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이걸 워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OPC 아이템 리스트는 OPC 서버에서 올라오는 태그 정보를 미들웨어의 포인트 정보로 바꾸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파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태그 정보에서 태그 이름은 요거 보시고 입력하시되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띄어쓰기도 다 띄어쓰기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계층으로 내려갈 때는 점을 찍어서 구분을 해주시고, 요거는 미들웨어 쪽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여기에 맞게 여기를 보시고 데이터 타입에 맞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닫고. 자, OPC 터널러는 이 두 가지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세팅이 끝났으면 아까 8099라고 하는 포트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099 포트, WCF에서 8099 포트. 이걸 방화벽에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방화벽 설정을 보면, 자, 방화벽에서 미들웨어가 있는데 이거를 뭐 찾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TCP 8099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의 그냥 OPC 해가지고 만드셔도 됩니다. 새 규칙을. 그래서 TCP 8099 방화벽에서 열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OPC 터널러는 그냥 실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면 메시지를 보시면,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 OPC 터널러가 WCF 서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PC 어댑터가 WCF로 얘한테 붙는 건데, 호스트 이니셜라이즈, 얘가 WCF 호스트 준비가 됐다라는 뜻이고요. 이 두 개는 그거고요. 요 세 번째 거는 Connected OPC 서버, 이거는 OPC 서버에 연결이 됐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다 떠야 돼요. 만약에 IP 주소를 이 PC IP 주소를 아까 여기 config 파일에다가 이 IP 주소를 입력을 하는데, 이 PC IP 주소가 아니고 뭐 입력을 하다가 오타가 났거나 PC IP 주소가 아닌 걸 입력했거나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이게 표시가 안 됩니다. 호스트 이니셜라이즈가 안 돼요. 그리고 OPC 서버의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제대로 이렇게 안 뜹니다. connected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잘 뜨는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로그는 지금은 이제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미들웨어에다가 데이터 등록하고 연결을 하면 이제 쭉쭉쭉쭉 로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show hide 해주는 거고요. 클리어 로그는 이거 지우는 겁니다. 자, 스탑 서비스는 요 프로그램이 떠 있지만 통신을 잠깐 멈추고 싶을 때 스탑 서비스를 누르실 수 있고요. 자, OPC 터널러까지 준비가 됐고, 미들웨어를 보겠습니다. 미들웨어.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지금 OPC 터널러 세팅이 끝났고요. 제가 OPC 어댑터 쪽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미들웨어에다가 네트워크 등록을 할 거고요. 자, 한번 보시죠. 미들웨어에다가 네트워크 등록을 하려면 시스템 매니저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시스템 매니저 들어가서 등록에 네트워크 등록. 지금 1번 네트워크에 백넷까지 쓰고 있는데 2번 네트워크로 OPC를 하나 등록해 보겠습니다. OPC1 엔터 치고요. 세이브.
자, 그 다음에는 오브젝트 등록을 하는데 디바이스 등록은 엑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3000번 디바이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셔야 될 게 OPC 아이템 리스트 있죠. OPC 아이템 리스트 여기서 요 주소 요거를 미들웨어에다가 이제 등록할 거거든요. 여기 3000번 디바이스 요 3000번 디바이스 네트워크 번호는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미들웨어에다가 내가 2번 네트워크에다 OPC를 할지 5번 네트워크에다 OPC를 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는 디바이스 번호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타입이랑 어드레스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이제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3000번 노드를 그냥 여기서 등록하겠습니다. 자, 3000번 노드를 생성을 했고 자, 오브젝트 트리 한번 가서 볼까요? 아이고 3000번을 제가 아까 만들어 놨나 보네요. 자, 그러면 3000번 밑에다가 지금 디바이스들이 그 포인트가 없는데 포인트를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등록은 미들웨어용 엑셀 파일 있잖아요. 데이터 등록용. 거기다가 오브젝트 네임은 제 마음대로 정했어요. 하지만 여기 디바이스 인스턴스 넘버는 3000이고요. AI1, AO2 요거는 이거랑 똑같이 해야죠. 자, OPC 아이템 리스트에 있는 여기 어드레스 있잖아요. 미들웨어 주소 요거랑 맞춰주는 겁니다. AI1, AI2 여기는 이제 아나로그고요. 바이너리에 BI3 요 어드레스는 잘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아까 3000번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3000번으로 한 거고요. 오브젝트 네임은 맘대로 하셔도 돼요. 맘대로. 자, 이렇게 해서 요걸로 데이터 등록을 물리관제점 등록을 해볼게요. 물리관제점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물리관제점 등록이 잘 됐는지 오브젝트 트리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등록이 됐죠. 자, 등록은 됐지만 이제 더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설정에 네트워크 설정에 가서 이제 OPC 어댑터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OPC 통신을 하기 위한 터널러 IP를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조작하고 있는 이 PC는 가상 PC거든요. 그리고 물리적인 PC에다가 터널러를 두었어요. 그리고 물리적인 PC의 터널러에는 아까 컨피그 파일에 보시면 IP 주소를 제 PC에 물리적인 피지컬 머신의 IP 주소 59106181 요걸로 터널러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WCF가 저 IP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터널러의 IP 주소 5910.61.81 요 주소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걸로요. 그 다음에 이 어댑터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보통 그냥 디폴트는 1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요거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OPC 터널러에 여러 대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여러 대 붙을 때 어댑터 아이디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거는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등록하시는 분이 내가 요 서버를 1로 어댑터 아이디를 1로 했으면 요 서버에서는 어댑터 아이디를 2로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다르게. 자, 그래서 제 물리적인 머신에도 OPC 어댑터가 있어요. 자, 제 여기 물리적인 머신에 지금 두 개가 연결되는 거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에다 어댑터 아이디를 1로 세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가상 머신에다가는 어댑터 아이디를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 설정까지 끝났고 네트워크 등록하고 네트워크 밑에다가 디바이스 등록하고 오브젝트 등록까지 했죠. 그 다음에 와서 네트워크 등록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어댑터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냐면 시스템에 가가지고요. OPC 어댑터를 평상시 이제 폴스로 되어 있는데 이걸 트루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통신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세이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미들웨어가 기동이 되면 OPC 어댑터가 돌고 아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2번 네트워크가 OPC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통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재기동을 해볼게요. 시스템 매니저 서비스를 재기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OPC,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프로세스 상태를 기동되고 있는 중이죠. 백넷 살았고 OPC도 살았습니다. 근데 서버까지 살아야지 메가인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자, 이건 중간에 왜 뜨냐면 IIS가 재기동돼요. 시스템 에이저 서비스를 재기동하면 모듈들을 쭉 살리고 IIS 웹서버가 재기동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서버까지 떴고 다 떴습니다. 자, 그럼 메가인트에서 한번 볼게요. 자, 메가인트에서 들어가는 동안 터널러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터널러를 보시면 아까 여기까지 떴었잖아요. 레지스터 콜백 아이디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어댑터 아이디거든요. 2번으로 지금 접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시스템 트리에 이건 지금 가상 머신이죠. 3000번 클릭을 해보면, 자, 보이시죠? 요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는 제 가상 머신에 있는 미들웨어고요. 요 OPC 터널러는 제 물리적인 머신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머신에 있는 시뮬레이터에 연결이 돼가지고 요게 아니죠. OPC 서버 있잖아요. 캡에요. 요 시뮬레이터에 연결이 돼서 OPC 터널러가 데이터를 받아오고, 요 가상 머신에 있는 미들웨어의 OPC 어댑터가 OPC 터널러의 WCF로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피지컬 머신에도 미들웨어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작, 두 군데에서 땡길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OPC 터널을 보실게요. OPC 터널을 보시면 막 지나가고 있어서 잘 안 보이네. 키벌 라이브라, 여기 보이시죠? 레지스터 콜백 아이디라는 게 OPC 어댑터가 붙을 때 이 숫자가 어댑터 아이디를 가지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도 지금 붙은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가상 머신은 2번이고 피지컬 머신의 미들웨어는, 가상 머신은 어댑터 아이디가 2번이고 피지컬 머신은 1번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 피지컬 머신이에요. 1번이죠. 여기서 메가인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이거는 지금 피지컬 머신의 메가인트입니다. 여기서 OPC 똑같이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미. 자, 보시면 여기도 떠있고 여기도 떠있죠. 뒤에도 있고. 자,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겁니다. 로컬호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가상 머신, 요 밑에 있는 게 피지컬 머신입니다. 그래서 둘 다 데이터가 이렇게 잘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만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OPC 터널러가 OPC 서버 소프트웨어에 같이 깔려서, 그 PC에 같이 깔려서 데이터를 직접 받아오고, 여기는 OPC 아이템 리스트라는 게 있다. OPC 아이템 리스트는 미들웨어랑 통신하기 위한 어드레스와 OPC 서버의 태그 정보를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중개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각각의 미들웨어가 깔려있는 바스 서버에는 OPC 어댑터만 들어가는데, OPC 어댑터는 어댑터 아이디가 똑같으면 안되고 달라야 되고, 얘랑 연결하기 위해서는 터널러의 IP 주소를 가지고 접속을 한다. WCF로 접속을 하고 8099 포트로 접속을 한다. 그래서 하나의 OPC 서버에 OPC 터널러가 여러 개의 미들웨어에다가 데이터를 동시에 주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